네, 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누구나 꾸준한 수익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꾸준한 수익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스페셜 리포트에서 만나보시죠.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월 달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수익 좀 나고 계십니까? 제 생각이 맞다면 아주 극소수의 투자자들을 제외한다면 이번 상승률을 크게 비트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심지어 주가는 상승했지만 여기서 소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시장을 돌고 있는 시황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그 차가운 시황을 거슬러 올라갈 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몇 가지 좀 차가운 시황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월스트리트저널이 얼마 전에 이런 그 보고서, 그러니까 기사를 내게 됩니다. 이 월가의 기업들, S&P 500 기업들의 1분기,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이 너무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주가 수익률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될 것 같다라는 보도를 내게 됩니다. 이건 팩트죠. 실제로 월가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S&P 500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치를 전년 동기 대비 5.3%로 봤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게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마이너스,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월가에서도 기업들의 이익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IMF에서는 또 뭐라고까지 얘기를 했냐면 시장 경제가 생각보다 좀 나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각국의 나라들은, 각국들은 퍼펙트 스톰에 좀 준비해야 된다. 4개의 스톰이 지금 몰려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건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 4개의 스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폴 크루만이라고 아시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 전에 그 중동에 그 정부 정상회의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회의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부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달리 소프트 랜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은 완벽하게 틀린 주장이다라면서 강변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경기가 지금 많이 찌그러질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실물 경제도 찌그러지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뭘까요? 경제 지표가.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소매 판매입니다. 그런데 이 소매 판매가 지난 10년 내 최악의 수준으로 착 꼬라박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꼬라박았죠. 그 바람에 GDP 성장률에 대해서 가장 정교하게 데이터를 낸다는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즉각 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예상치를 뚝 떨어뜨려 발표를 합니다. 경기가 찌그러진다라는 거죠. 뭐 중국은 더 난리가 났죠. 작년 가을부터 이미 회사채 부도율이 사상 최대치를 매달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경신. 상당히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춘제 때 소매 판매가 한 자릿수로 발표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그 춘제에 대한 소매 판매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 2005년도인데 그 이후로 14년 만에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시장에 돌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지금 냉기 가득한 그런 시황만을 쭉 말씀드린다면 이 시간 끝나도 안 됩니다. 뭐 끝끝내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은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런 시황관을 보고 행동에 옮기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문가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의 생각을 너무 그렇게 복제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액티브 펀드들 중에서 시장을 정확하게 비트하는 펀드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정말 푸짐하게 써줘서 일할이채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액티브 펀드가 시장을 이기는 펀드가 그닥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요. 지금 주가가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요 오르는 기간 동안에 주식 비중을 낮춘 펀드 매니저가 몇 퍼센트가 되느냐?
무려 44%랍니다. 현금 비중을 늘린 펀드 매니저가요. 요 비중이 얼마만큼 큰지 여러분들 감이 안 잡히시죠? 2009년도 이후 처음입니다. 2009년도라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빵 터지고 나서 완전 바닥을 찍은 날이 2009년도 3월이었어요. 그때부터 증시는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은 44%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아주 안 좋게 봤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시장을 좋게 보고 비중을 늘린 펀드 매니저들 있었겠죠.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100명의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요번 상승장에서 제대로 시장을 보고 제대로 대응한 사람들은 고작 6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 정말 참혹한 현실을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도무지 왜 그럴까요? 소위 워낙 이러다 보니까 이 증시 조언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증시 조언자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저같이 이제 TV에 나오는 이런 전문가들이 65%가 비관적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있으면 반드시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또 저같이 이런 전문가들이 이 증시 조언자들이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증시 조언자의 법칙. 많은 사람들이 65% 이상 시장이 좋다고 그러면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참 황당한 일 같이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도에서 태어나셨다면 힌두교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보는 것이 주로 힌두교도와 관련된 문화를 접할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전문가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도 할 것 없이 다 시장에서 거의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서 패배자들이 공동으로 보고 있는 시황관을 여러분들은 전혀 익히지 않고 다 보시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남들이 다 깨지는 쪽으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보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갈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스탠리 피셔 아시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부의장이었습니다. 이 부의장의 자리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냐면 저기 유럽 은행 총재 ECB 총재 아시죠? 그 ECB 총재도 이 사람의 제자고요. 그리고 지금 자넷 옐런이라고 그 이전에 총재도 이 사람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벤 버냉키 아시죠? 그 벤 버냉키도 바로 스탠리 피셔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금융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바로 이 사람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재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연봉도 많이 제시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 지난주에 블랙록이라고 하는 전 세계 사모펀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그 블랙록이라는 곳으로 영입이 됐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대단한 사람을 블랙록에서는 왜 영입을 시켰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돈이 들어갈 텐데 왜 많은 돈을 주고 영입을 시켰을까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정도 인물 되면 지금 중미 간의 무역 전쟁을 서로 핸들링하면서 가장 선봉장에 서고 있는 사람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인데 이 사람과 직접 전화를 통화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뭐 그 사람하고 통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누구하고 얘기를 해서 무역 전쟁의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전되고 있는지를 마음만 먹는다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뭐 물론 저의 상상력이 좀 너무 오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전 세계 1위라고 하는 타이틀, 사모펀드 1위라고 하는 타이틀을 지금 블랙록은 수년째 유지를 하고 있어요. 1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1위를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허접한 뉴스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지 마시고 정말 진정한 1등이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전략이냐면 남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기 전략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나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스탠리 피셔를 고용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한테는 어떤 자유가 있다?
블랙록을 선택해서 그들의 생각을 따를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허접한 뉴스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대표성이 있고 그리고 꾸준한 1등을 했던 그런 쪽의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유명한 사람들, 이름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폴 크루그먼이 아주 상당히 좀 심각한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이런 위대한 상을 타게 되면요, 사람들은 바빠집니다. 뭐 CNBC에서도 좀 이렇게 그 전망해달라고 그러면 원고 써줘야 되죠. 뭐 여기저기서 오라는 것도 많죠. 뭐 정상회의에도 참여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을 가만히 앉아서 진중하게 쳐다볼 만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빌 그루스 아시죠? 과거에 채권 왕이다라고 하는 전설이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사람 말을 많이 참조를 했었는데요. 요즘 저는 이분의 말을 거의 안 봅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이 만들었던 회사에서 사실상은 쫓겨났죠. 다른 회사로 가셨는데 그 회사에서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뭐 물론 핑계는 자기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둔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매우 좋지 않았었습니다. 결국은 쫓겨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명세를 탄다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강남에 성형외과 가보셨습니까? 유명한 성형외과였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섀도우 닥터가 수술을 하더라라는 얘기들도 최근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명과 실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명을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명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꾸준한 1등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난무했습니다.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8.8%나 감소를 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또 떨어졌고 앞으로도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다 버렸습니다. 삼성전자를. 근데 누가 샀을까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블랙록은 샀습니다. 요번 주에 블랙록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3대 주주에 올랐다. 5% 넘게 취득했다는 공시가 있었죠. 이만큼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허접한 펀드들은 계속 집어 팔 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느 쪽으로 갔어요?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을 리드하면서 올랐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블랙록을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묵묵하게 명을 따르지 않고 실을 따르면서 정말 진정한 1등을 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뉴얼을 만났어요. 스티브 무누신과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무누신을 만났는데 이 만나기 전에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차관급 회의가 먼저 있었던 거 아십니까? 언론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뭔가 쑥덕쑥덕 뭔가 중요한 자료가 오갔었겠죠. 중대한 진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았을까요? 요런 중대한 스마트 머니들이 미리 알고 있었겠죠. 아주 성실한 스마트 머니들이 미리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들은 미리 움직였어요. 여러분들 그 시티글룹에서 발표하는 이 트레이더들의 달러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5를 기록을 했어요. 자, 제가 달러화 지수가 마이너스 5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1년 전이라면 무역전쟁 전이에요. 그때 위안화의 평균 환율이 6.4위안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무역전쟁의 진전 상태는 뭘 기준으로 하고 말씀드렸어요? 위안화를 기준으로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달러에 대해서 숏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위안화의 가치가 절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스마트 머니들이 이미 이번 회담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요. 초보 때는 대부분 수익을 냅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수익을 내긴 냅니다. 뭐 처음 들어와서 깨졌다면 이 시장에 남아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조금 더 수익을 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황을 보게 되고 기본적 분석서를 끄덕이게 되고 소위 기술적 분석서에 끄달리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오히려 망가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엿먹구하란 말씀 아시죠? 나무에 인연을 두면서 물고기를 구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참조하고 있는 일반적인 시황, 소위 로 데이터, 날 데이터에 연연해 하시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물론 암에 걸렸는데 명의를 찾아간다고 해서 무조건 낫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이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허접한 펀드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로서 우리가 승률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실 일은 시장 뉴스 다 문을 닫아버리시고 시장에서 진정한 성실한 1등이 누군지 이것들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